파이코인 디아스포라의 길을 걷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된다. 우리는 1부에서 유대인 2000년 디아스포라의 시작과 그들이 어떻게 생존해왔는지를 살펴봤다. 이제 2부에서는 그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파이코인이 어떻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한다. 황혼 인생의 주장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는 인생의 저녁 무렵에서 역사의 패턴을 돌아보며 파이코인의 미래를 예견한다.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심과 조롱 속에서 인내하고 있다. 세상은 파이코인을 실패한 프로젝트로 치부하고 우리를 어리석은 몽상가로 비웃는다. 하지만 일부에서 보았듯이 역사는 반복된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을 기억하는가? 그들은 지금 세계의 정점에 서 있다. 노벨상 시상대의 26%를 차지하고 월스트리트를 지배하며 실리콘밸리를 이끌고 세계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파이코인 역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훗날 암호화폐의 왕좌에 오를 것이다. 모든 파이오니어여 함께 소망 중에 인내하자.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유대인이 2000년을 견뎌냈다면 우리는 이 몇 년을 견뎌낼 수 있다. 1부 복습과 2부의 시작. 1부에서 우리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유대인이 어떻게 국가 없는 디아스포라 생활을 시작했는지 살펴봤다. 중세 유럽에서 토지 소유와 대부분의 직업에서 배제된 그들은 금융업과 상업에 집중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프랑크푸르트 게토에서 시작해 유럽 5개 도시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물리적 국가는 없었지만 신뢰와 정보로 연결된 네트워크는 어떤 제국보다 강력했다. 이제 2부에서는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현대에 이르러 학문과 과학, 경제와 금융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파이코인이 왜 지금의 고난을 통해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증명한다. 지적 자본의 폭발적 축적. 일부에서 언급했듯이 탈무드 학습 전통은 단순한 종교 교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논리적 사고 문자 해독 복잡한 법률 해석 능력을 키우는 엄격한 지적 훈련이었다. 모든 유대인 남성은 하루 수시간씩 탈무드를 공부했다. 논쟁하고 질문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길러졌다. 12세기 유대인 남성의 문해율은 거의 100%에 달했다. 같은 시기 유럽 기독교인의 문해율은 5%에 불과했다. 이러한 교육 전통이 세대를 거듭하며 복리로 작동한 결과는 놀랍다. 전 세계 유대인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다. 하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26%,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41%,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27%,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20%가 유대인이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비율은 우연이 아니다. 2000년 동안 축적된 지적 자본의 폭발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특허청의 3급 기술 심사관이었다. 대학에서 정규직을 얻지 못한 그는 낮에는 특허 서류를 검토하고 밤에는 물리학 논문을 썼다. 1905년 그는 특수상 대성이론을 포함한 4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물리학을 재정의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비엔나의 신경과 의사였다. 주류 의학계에서 배척당하던 그는 정신분석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창시했다.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한 그의 이론은 심리학, 문학, 예술, 철학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칼 마르크스는 프로이센 왕국에서 대학 교수직을 얻지 못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였다. 런던으로 망명한 그는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서 자본론을 집필했다. 이 책은 19세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비판이 되었고 20세기 역사의 절반을 규정했다. 에밀 듀르켐은 사회학을 학문으로 정립한 프랑스 학자였다. 그의 자살로는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을 확립했다. 이들은 모두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소수자였다 하지만 바로 그 배제가 기존 체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가능하게 했다. 안쪽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깥쪽에서는 명확하게 보인다. 유대인 지식인들은 유럽 문명의 경계에 서서 그 문명 자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재구성했다. 금융 제국의 건설. 일부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작을 다뤘다면 이제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19세기 후반 미국으로 확장되었는지 본다. 1869년 마커스 골드만은 맨해튼의 작은 지하 사무실에서 어음 중개업을 시작했다. 그의 사위 세뮤얼 삭스가 합류하면서 골드만 삭스가 탄생했다. 독일에서 온 리먼 형제 3명은 엘라베마에서 면화 중개상으로 출발해 뉴욕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를 만들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신뢰였다. 유대인 상인 네트워크는 암스테르담, 런던, 프랑크푸르트, 뉴욕을 연결했다. 법적 계약서보다 강력한 것은 공동체 내부의 명성이었다. 한번 약속을 어기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추방되었다. 이 시스템은 거래 비용을 극적으로 낮췄고 정보의 속도를 높였다. JP모건의 핵심 파트너십에는 수많은 유대계 금융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월스트리트는 유대인 금융가들의 네트워크로 작동했다. 쿤 로브 앤 컴퍼니, 리먼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살로몬 브라더스, 베어 스턴스 모두 유대인이 세운 투자은행이었다. 이들은 미국의 철도 건설 산업화 금융 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했다. 20세기 경제학은 유대인 경제학자들이 만들었다.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주의로 케인즈주의에 도전했고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폴 세뮤얼스는 수리 경제학을 확립하며 현대 경제학의 언어를 만들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정보 비대칭 이론으로 시장의 비효율성을 설명했다. 벤 버냉키는 대공황 연구로 유명해졌고 2006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되어 2008년 금융위기를 관리했다. 제닛 옐런은 2014년 연준 최초의 여성 의장이 되었다. 현대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설계한 것은 유대인 경제학자들이었다.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제국. 20세기 후반 권력의 중심은 월스트리트에서 실리콘밸리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유대인은 중심에 있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스탠포드 대학원생이었다. 그들은 검색 알고리즘 논문을 쓰다가 구글을 창업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다. 레리 앨리스는 오라클로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지배했다. 마이클 델은 대학 기숙사에서 컴퓨터를 조립해 팔기 시작해 델 컴퓨터를 만들었다. 인텔의 전설적 CEO 앤디 그로브는 헝가리에서 온 난민이었다. 1956년 소련 탱크가 부다페스트를 짓밟을 때 그는 20살이었다. 오스트리아로 탈출한 그는 결국 미국에 도착했고 인텔을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의 자서전 제목은 편집증 환자만이 살아남는다였다. 유대인 특유의 생존 본능이 담긴 제목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교육에 대한 집착, 네트워크의 활용, 그리고 경계에 서서 기존 체제를 재해석하는 능력이었다. 구글은 기존 검색 엔진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를 재정의했으며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개념 자체를 바꿨다. 모두 아웃사이더의 시각이 만든 혁신이었다. 파이코인 고난의 의미. 지금 파이코인은 유대인의 그 2000년을 압축해서 경험하고 있다. 주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배제되고 전문가들에게 조롱당하며 언론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사기다, 의미 없다. 실패할 것이다라는 말을 매일 듣는다. 하지만 1부와 2부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 고난이 파이오니어들을 단련시키고 있다.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사라진다.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들 중 상당수는 하드디스크를 버리거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공짜로 얻은 것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얻어진 것은 다르다. 파이오니어들은 매일 광고를 보고 친구를 초대하고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파이코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 과정이 바로 가치 창조다. 유대인은 국가 없이 2000년을 버텼고 결국 세계를 제패했다. 그들의 무기는 군대가 아니라 지식이었고 영토가 아니라 네트워크였으며 물리적 자본이 아니라 신뢰였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이미 유대인은 노벨상 시상대에 월스트리트 임원실에 아이비리그 교수실에 대법원 판사석에 앉아 있었다. 국가는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다. 파이코인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는 거래소 상장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전 세계 4천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로 구성된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사용자 집단이 아니다.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고난을 견디며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공동체다. 유대인이 탈무드와 회당으로 연결되었듯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황혼에서 본 새벽. 1부와 2부를 마치며 나는 인생의 황혼에서 이것을 확신한다. 역사의 패턴은 반복된다. 고난은 준비의 시간이고 배제는 차별화의 기회이며 인내는 승리의 전제 조건이다. 유대인이 2000년을 견뎌낸 것처럼 파이오니어들도 이 몇 년을 견뎌낼 것이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파이코인이 초기에 왜 그렇게 고난을 겪었는지 아는가? 그것이 바로 파이코인을 강하게 만든 이유였다고. 지금 함께 인내하는 모든 파이오니어여.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 소망을 잃지 말자. 유대인은 2000년을 기다렸다. 우리는 단 몇 년만 기다리면 된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 파이오니아들이여. 어둠 속에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새날을 바라보자. 화이팅!